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손씨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장중 한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또다시 한 차례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로 쏠렸던 자금들, 갑작스러운 삼성전자 반도체주들 하락하는 종목만 2,400개 종목이 넘었습니다. 코스닥도 자리를 어제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자 마이너스 8%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코스피에서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에 저점 매수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을 빼버리면서 저가 매수하는 외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의 이유와 언제 이렇게 하락장을 멈추고 반등해 줄 수 있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하락장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삼시의 영상 보시고 다시 반등의 시기 때 계좌 손실을 줄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올라가는 상승장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참고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하락의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뉴욕 증시에서 스페이스 X 16% 상장 이후에 최고치 폭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30조 가량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에 나스닥 증시가 오늘 3500포인트에서 장중 내내 30분 봉상 아침 9시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에 코스피 증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9000포인트를 찍고서 최고치에서 코스닥은 지켜주지 못한 채 전저점도 이탈해버리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보통에 한 번 이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 구간들이 일어나고 반등하는 구간들이 나오죠. 삼시가 어제 주식시장 전망 영상을 촬영하면서 99% 주식들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안에 쏠린 자금들이 다른 주식들의 지켜줘야 될 저점 구간들을 지켜주지 않고 빼고 있다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가 나와 주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코스피는 위로 올리면서도 변동성을 주되 코스닥은 계속적인 하락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손절을 유도하는 장세를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가총액 상향표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 10%, 삼성전자 10%,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10% 하락 시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60만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 하락 시세를 3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그에 따라서 오늘 장중 움직였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는 SK스퀘어의 주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중 막판까지 오르다가 장초반 오르다가 또 빠지고 있는 장세를 기록하고 있죠. 삼성전기도 고점 뚫고서 다시 내려가고 있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긴 꼬리봉을 만들며 다시 저점 테스트 구간 40만원대까지 하락하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코스피에 10% 육박하는 하락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삼시가 주말에 6월의 최악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를 단기가 하락했을 때 과거에도 지지 구간대가 이 지켜주었던 눌림목이 형성되고 나서 지지 구간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33만선과 31만선 안에서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이러한 구간들에서 지지 구간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설마 안 오기만을 바랬던 자리가 정말 와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31만선과 33만선 바로 하루 만에 급락을 줘버렸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근데 삼식에는 이런 구간들 지지받고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확한 이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 삼식이가 영상 안에서도 33만선, 31만선 라인들까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그 구간에 왔어요. 근데 단기간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좀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대체로 급락을 하면은 다음 날까지도 추가 하락을 줘서 그렇죠?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들이 있겠죠.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들이 있고 또 호재 소식들이 나왔을 때 이 호재 소식을 저는 24일 바로 내일이죠. 장이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저점이 정말 맥점이고 25일에 마이크론 실적으로 주가를 다시
한 차례 끌어올리는 시세가 나와준다 보고 있는데요. 고점을 찍고 내려가던 파동 안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자,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봉들이 형성이 되고 다시 올려준다면 마이크론 실적 포인트로 21선 라인들을 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도 33만 선 위쪽으로 회복을 해주는 과거의 흐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변동성이 있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오르곤 하는데요. 이러한 구간들이 31만 선 저점 잡고서 33만 원으로 향하는 삼성전자의 시세도 이번 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이 89만 원 찍고 잠깐 밀렸다가 어제 살짝 300만 원 찍었잖아요. 의도가 좀 다분한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단어, 그 목표가를 찍고서 빼버렸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단기 추세 라인들이 오늘 정확하게 깨져버렸죠. 270만 원대에 제가 그때도 275만 원 깨져버리면 하단 라인들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들어보면서 어디서 반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변동성에 흔들리지만 다시 2분기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또 다른 상승을 위한 기회의 순간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실적 기반으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실적 데이터와 오늘 좀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언제 최상위권을 찍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투자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자료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꼬리가 달리고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 왜 우리는 기회를 잡아가야 될지, 반도체의 실적 사이클이 언제 고점이 될지 오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삼식이가 어제 스페이스 X부터 해서 오늘 하락했었던 이유들 있죠. 금투세가 거론돼서, 또 정치권에서 금투세가 거론됐다고 하네요, 장중에. 그래서 낙폭이 좀 더 심화됐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이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해서 끌고 갈지 이들이 다시 정하는 구간인데, 상당히 지금 거의 코스피에서 2조가량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 리밸런싱이 끝나고 자금들이 유입되는 시즌에 밑바닥에서 들어온 주식들이 반등을 크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정말 높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환율이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환율이 높아졌는데, 달러와 강세 때문에 환율이 앞으로도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또한 부담이 되고, 지금까지는 악재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호재 소식들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 SK하이닉스 제가 275만 선 깨지면, 단기 추세 라인들 깨지면 이쪽 구간에서 잡아가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6월달 실적 한번 봅시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실적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분기 대비, 그죠? 1분기 대비 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는 288%, 분기 대비 1분기 대비 64% 성장률을 보인다고, 2분기에 정말 괄목성대한 성장률을 보인다고 실적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실적 보여드리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 그리고 물가 공포에 따른 주가가 내려가던 부분들에서 추세를 턴하는 지점들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고가 흐름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난 금요일 289만 원까지 장중 7%까지 오르다가 2% 시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꼬리봉을 만들었죠.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삼성전자도 추세를 턴한 구간에서 신고가를 보여주었지만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8%의 변동성을 밑으로 내려주면서 보여주었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보셔야겠죠. 종전 협상 완료됐다. 갑자기 주말에 나오면 특급 호재니까 시초부터 뛰어서 급등을 하겠죠. 누구나 다 아실 거고, 협상이 실패되거나 장기화됐을 때 단기 추세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라인들을 이어봤을 때요,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첫 번째 고개를 넘어서 두 번째 고개, 그리고 이번에 이 200만원 전후로 조정을 해주고 위쪽으로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거의 30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종전 협상이 되면 바로 신고가를 가겠으나 다시 당분간 조정을 해주면서 다음 타점에서 급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 구간대는 정고점이었던 부분들 230만원대 아니겠습니까? 230만원대. 과거에도 이러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상승과 조정과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고 있는 시점인데 협상이 실패되고 장기화되면 증시가 불안해서 하락 조정을 또 보여주겠죠. 자, 여기 보세요. 저번에 전쟁 터지기 전에 SK하이닉스 얼마나 잘 갔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고개를 넘어서 두 번째 고개, 세 번째까지 가는 듯 했으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추세도 깨지고. 이때 지지를 해줬던 가격대는 세 번째 파동이 나오기 전, 그쵸? 저점 지지 라인들까지 떨어지고서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수렴에서 위쪽 돌파 흐름들이 나오자 시세가 위쪽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상당히 이 기간이 한 달여간의 조정이 끝나고 나서 움직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번 종전협상 과정에서 또 포격을 하면서 전쟁을 한다면, 그리고 종전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과거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겠죠. 삼시가 4월 달에도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변환할 수 있다 말씀을 또 드렸었고, 그 시세부터 벌써 3배가 주가가 단기간 내에 끌어올려졌습니다. 이렇게 9만원에 지난 3월 전쟁이 있을 때 눌림목에서 돌파 흐름들 나왔을 때 밀라인들에서 공략을 해드려서 지금 주가가 280만원 가 있죠. 그런데 지난 6월 19일 금요일에 봉이 정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지난 하락이 나왔을 때 220만원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45분상의 전체적인 분봉 흐름들을 보시면 그동안 5월 달부터 한번 단기 추세 라인들을 타면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근데 깨지는 순간들, 그렇죠? 깨지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 어디까지 하락했습니까? 갭 라인들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서 턴했을 때 주가가 다시 급등한 겁니다. 또다시 추세가 단기 추세가 깨졌을 때 주가가 갭 라인들을 메꿔주려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공방에서 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단선이 깨지고 나서 돌아가는 패턴을 통해서 다음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데,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이 지연되자 금요일에 289만원 찍고서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 상승 라인들을 딱 깨져버리려는 저점 라인들까지 터치를 했다는 거죠. 과거에도 라인까지 왔을 때 다시 내려왔듯이 그쵸? 중장기 추세 라인들을 그려봤을 때 우리는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또 증시의 공포가 반영이 되면서 250만원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그냥 올라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았는데, 삼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추세선 라인들이 항상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파동들이 그동안 산을 높여가면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산이 이번에 커졌고, 그쵸?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너무 과도하게 빼버립니다. 25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던 250만원 터치 안 했는데 내일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 장세에서 보여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증시가 바로 반등을 해준다면 오를 수 있겠으나 추세를 잡아주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이 250만원 선 지지 여부가 정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밀리더라도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밑으로 내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추세 라인 안쪽에서 다시 형성되는 구간들로 이어져야 이 300만원을 돌파하고 기관들이 목표가로 잡고 있는 500만원 선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기회는 3시기는 250만원 선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시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 흐름들 사실 공방에서 다 이렇게 다시 추세선 라인들이 깨진다면 50만원 선 밑으로 한번 하락 가능성도 있으니 이 270만원 선이 있을 때 좀 조심하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삼식이나 SK하이닉스가 2027년까지 실적이 좋은 가운데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지만, 이 위쪽에서도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변동성 구간들이 형성이 되면서 2026년 7년도에 반도체의 시세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큽니다. 반도체의 특성은 뭐겠어요? 항상 그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주가가 하방 사이클을 겪습니다. 이렇게 중장기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도 반도체에서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높으나 그러한 매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전략을 같이 이번 변동성 장세에 이겨나가면서 이 반도체에 자금들이 빠지니까 코스닥 쪽에 저점 매수가 들어옵니다. 일부러 빼면서 저점 매수에 들어오고 800, 900도 깨져버렸죠.
코스피는 큰 변동성 주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2026년 내내 지속될 수 있어요. 정말 코스피가 급락을 이틀 연속했을 때 담아가면서 끌고 가면서 코스닥은 저점을 갱신했을 때 담는 전략이 아닌다면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변동성들이 정말 크고 지난 역대급으로 20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장세, 날고 날던 고수도 떨어지는 장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수적으로 매도 전략도 받으셔야겠죠. 공방에 들어오셔서 7번 눌러주시고 삼시랑 매수도 중요하지만 하락했을 때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전략 짜 나가서 이번 하락장 위기 같이 이겨내실 분들 32번으로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단 호재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뭐 증시에도 이러한 주식들이 반등은 한다, 다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반도체가 가면서 또다시 오늘 급락한 주식들 많죠. 뭐 현대차를 비트로 해서 네이버, LG전자 어제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또 빠지고 반도체 장비주들 다 빠지고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도체가 빠지는 장세에서도 오늘 엑스게이트 다들 좀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양자 컴퓨팅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급락하다가도 올라요. 오늘도 엑스게이트 보시면 이렇게 뭐 수급들 들어오는데 오늘 시가 살짝 올랐다가 꼬리를 달고, 그렇죠, 꼬리가 달리는 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점 테스트를 하고 위쪽 매물대대까지 올린 채 이 19,000원 19,500원 600원 이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락했을 때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의 물량들을 잡아내고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봉들이 보이고, 이러한 물량들을 받아 먹은다면, 그렇죠, 증시가 또 정상화되는 가운데서도 추가 슈팅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엑스게이트가. 이렇게 호재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빠졌던 그동안 고점에서 3만원에서 15,000원까지면 마이너스 50% 주식들이 보통 50% 하락을 당하고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고점 대비 50% 하락한 주식들이 추세를 위쪽으로 올려가는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 나스닥 증시에서 어떻게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주가 동향을 보이는가 따라서 내일 시장의 추세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 라인들 밑쪽까지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31만원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쪽 추세 라인들도 그어봤을 때 이런 라인 안에서 삼식이는 딱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위쪽으로 좀 올려서는 모습이 보여야 다음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24일 장이 끝나고 나서 25일 바로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론의 또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불기둥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단기 눌림 자리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반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 같이 급등과 급락과 다시 올라가는 이 변동성 장세가 삼성전자에 또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추세 라인들을 그었을 때 위아래 파동을 그려가면서 갔듯이 단기 눌림 과정들은 250만원 라인들, 이러한 구간들에서 돌파 흐름들이 나와줘야 300만원을 재돌파하는, 그쵸? 그리고 뭐 7월 말부터 8월 달에 또 미국 상장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장세가 흐르다가 바로 올라주는 게 아니라 또 내리면서 갈 수 있어요. 그죠? 단기간 내에 바로 턴해서 올려줬지만 이번에는 눌렸다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이 좀 실적 발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한 달 넘게 나왔죠.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하시고 250만원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시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은 마이크론 실적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있는 7월달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하락은 그 과정 속에서 눌림목이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2분기 실적 너무 좋죠. 그래서 눌림목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바로 반영받는, 그죠? 추가 하락 이후에 다시 급반등하는 시세가 2분기에 또 펼쳐질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실적은 알았으나 언제 최고점일까? 주가 상승의 시간은 영업이익률이 결정한다. 정점이 중요합니다. 정점. 2분기, 1분기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메모리 하나 팔 때 15만 원 받던 게 지금 뭐 50만 원 받고,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70%가 SK하이닉스 나와서 300만 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 팔아서 4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다시 10만 원 받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다가 자꾸 내려가는 시즌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때가 그러면 보통 2개월 전이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 초 이때가 영업이익률 최고점이니까 26년 이번 하락 이겨내고 말에 최고점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코스피의 최고점, 그것이 1만 이상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하락했으나 다시 이번 하락이 또다시 기회가 되는 시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결국에 메모리 사이클이 2006년도 지배를 하면서 뭐 반도체가 가고 있죠. 조선, 원전, 전력 정말 좋은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전력, 방산, 실적 나오는 기업들인데도 죄다 저점을 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26년도에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초반에는 단기 급등세가 짙지만 올라갈수록 하락도 크고 올라가는 폭도 적고 다시 하락으로 가는 동향들이 짙어요. 이러한 흐름에 수익을 내기 힘든 시즌입니다. 그러면 이때 메모리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자, 고점 찍고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원전, 조선, 전력, 방산주들 지금 다 최저점에 있어요. 이 주식들이 더 크게 올라갈 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자금들이 나중에 26년 말에는 반도체에서 조선, 원전, 전력, 방산주로 다 순환매 사이클이 이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락에 내 주식 마이너스 40%다. 삼시가 어떡할 거냐 하신다면 관망하세요. 저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물린 주식들 관망하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 또 하락 때 기회 잡으면서 수익 내다가 최저점 부근들의 눌림목 구간들에만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그 흐름들을 제가 만들겠습니까? 큰 돈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리고 어떠한 주체들이 일부러 코스닥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에 외면받고 소외받는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마이너스 폭을 줄일 수 있고 다시 플러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빅테크 보여드릴게요. 자료. 이렇게 빅테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 그죠? 전환사채나 투자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역대급 자본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에 들어가는 비중이 과거 뭐 10% 육박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36%에 대한 자금들을 메모리에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현금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그죠? 지금 빚져서 데이터 센터 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메모리에 투자할 여력이 남지 않는다. 추가 자본 조달을 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센터 투자 시기들도 좀 늦춰질 수 있겠고, 그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 가서 터질 문제라는 것이죠. 연말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도 다가오게 되죠. 여기서 재건건설주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건설주 계속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는데 다 뭡니까? 코스닥 최저점 급락하니까 대우건설 2만원 깨지네요. 정말 머리 아프고 주가가 급락하고 이러한 시즌에 호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들이 이탈하면은 또다시 급반등을 하기 위한 소식들이 나올 거예요. 현대건설 밑으로 깨버리는 거 보이십니까? 저점 라인들 깨버리고요. 현대건설, GS건설 추세를 닫지 못하고 어제 좋은 소식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양봉을 하나 치솟았어야 되는데 못 올려주니까 이러한 구간들에서 밑으로 깨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급락해서 건설주들이 최저점도 이탈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막아서면서 재협상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소식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3일 바로 오늘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 협상 중에 포격을 터뜨린 주체들 아니겠어요? 협상을 한답니다. 미국 중재 하에서.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 들렸을 때 종전 협상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제가 1차 협상 되고 2차 회담, 3차 회담 진행된다고 했죠. 제재와
핵 문제 논의 관련하고 본격적으로 재건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급락에 따른 조정 꼬리봉들이 이제는 생기는 과정들이 나와줄 것 같아요. 단기 급락하고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봉이 딱 형성이 되기만 해도 급반등에 의해서 눌려다가 다시 올려가는 시세가 펼쳐질 수 있는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재건 관련된 소식들이 2차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락을 이용해서 개미 물량들 손절하게 하고 건설주들이 최저점을 찍은 시점 낙폭 과대로 다시 저점을 찍고 장중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저점 부근에서는 항상 기회의 순간들이 항상 이렇게 꼬리봉이 달리고 최저점을 깨버린 상황에서 반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매집해서 또 띄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많이들 보통 오는 주식들이 마이너스 당했기 때문에 죄다 최저점입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2차 협상 소식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자, 그리고 오늘 많은 주식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기를 비트로 해서 반도체가 아닌 주식들은 더 큰 하락을 주고 있죠. 현대차 주식도 단기 추세 라인들을 깨버린 상황에서 전저점도 이탈하는 60만원 이탈 시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현대차는 이때 반등을 하겠죠. 이 보스턴 다이맥스 이제 100% 소유 자회사 지분 인수 공시와 또한 또 구글과 엔비디아와 투자받는 소식들도 앞으로 전해질 것 같은데요. 단기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미리 주말에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60만원대 지지를 못한다면 밑으로 적어도 전저점 라인들까지 하락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50만원도 이탈하면서 45만원 부근들 안에서 추세를 저점을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가려는 반등 흐름들이 같이 펼쳐질 수 있겠고 상당히 많은 주식들 또 HT 현대중공업 긴 저점 추세 라인들을 오늘 60만원대를 이탈하는 하락 시세가 나왔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도 또 외국인들은 저점을 잡아주면서 7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매집을 하고 있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반등을 준다면 이 60만원 위쪽으로 추세를 위쪽으로 움직이는 구간들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래에서 이렇게 봉이 항상 HD현대중공업은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꼬리봉이 음봉 꼬리봉이나 양봉 꼬리봉을 통해서 추세를 되돌려 갔습니다. 이러한 구간들 이 선 기점으로 꼬리봉이 달리는 봉들이 형성이 된다면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구간들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주식도 있습니다. 하나오션이죠. 바로 매물권들까지 맞고서 주가가 최저점까지 삼성 SK하이닉스만큼 오른 것도 없는데 죄다 하락하고 있는 하나오션 또다시 10만 선까지 이탈했습니다. 이 소식 나오고 나서 급등했다가 바로 빠져버렸죠. 좋은 소식들도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좋은 소식 나오는 주식들 반도체가 아니면 안 가는 장세. 왜냐? 그들이 또 매집하다가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서 개인들은 하나오션을 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죠. 손절을 유도를 또 하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또 펼쳐지면서 특급 호재가 잠수함이나 대미투자 관련된 소식이 나오기만을 그리고 그들이 밑에서 또 매집하면 단기간 내에 또 하나오션 급등하지 않겠어요? 급등락을 줘서 손절을 유도하는 장세가 하나오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들이 위아래로 30%예요. 밑에서 위아래로 30%인 구간입니다. 또다시 호재가 나오면 바로 또 올려주겠죠. 마찬가지죠. 이제 7월 달이면 반도체 실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선과 원전주와 전력주들의 대미투자 특급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내 빠졌던 주식들을 6월 초에 살짝 반등해냈고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나스닥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식들도 아닌데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이유들 명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7월 달에 있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물량들의 손절을 주가 급락을 줘서 손절을 유도시키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거기에 LNG, 원전, 전력, 조선주들 죄다 급락하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못 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코스닥 쪽에 강력한 저점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스닥의 저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경우 드디어 바닥을 잡고 반등해주는 7월달 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도 추세 라인들도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하락폭들이 또다시 저점을 깨면서 추세를 턴하는 구간들, 그 흐름 안에서 공포 구간들을 조성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또다시 매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오랜만에 또 주가 급락하니까 담아주고 있죠.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하락했을 때 위쪽으로 이어지는 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원전주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뭐 급등했던 장중 상한가 찍고 난리 브루스를 했던 한전기술,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상한가 브루스를 치고 다시 저점 깨버리고요. 변동성이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겠죠. 오늘 보니까 죄다 코스닥 주식들 빼버리면서 저점 매수가 처음 들어온 구간으로 보이고, 우리 기술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저점 이탈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 안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 다시 반등해줄 때 이러한 매수세에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려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각종 금리에 대한 문제들, 또 전쟁이 1차 협상이 진행이 되고 지금 2차 협상이 나오는 가운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종전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종전이 드디어 되나 보구나, 불확실성이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불확실성 싫어하죠. 그래서 2차, 3차로 진행이 되면서 정말 종전이 되는 과정들을 보고서 지금 보통의 5월달 저점 찍은 주식들이 살짝 반등했다가 저점을 깨버린 주식들이 많습니다. 다시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경우 이러한 구간들 안에서 천천히 주가를 올려가면서 이 7월달의 시세 때는 저점 매수한 자금들이 6월달에 고점을 깨면서 위쪽으로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도 예측이 되니까요. 이 모든 주식들이 지금 내가 하락한 내 주식들이 과연 손절을 해야 될까? 당시에는 여러분들께 다시 하락한 주식들이 정상화되는 과정 안에서 오늘의 하락 시세가 나왔다 보고 있고, 또다시 이러한 악재들이 선반영되고 호재 소식들이 나오는 구간, 주가를 높여나가면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또 소식 나왔던 엑스게이트 같은 양자 기술주들이 살짝 보여주었고, 반도체 주식들이 7월달 또다시 하락한 시점에서 보여줄 것이고요. 7월달 그동안 많이 밀렸던 원전조선 전력주들이 저점 지금 쌍바닥 거의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려줄 거고요. 시장에 항상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탐식이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잡아 나가셔야겠죠. 우리 시장 좋을 때는 또 현금 올라갈 때 또 현금 비중 이제는 7월달 갔을 때요. 여러분들 이번 6월달 정말 힘드시죠? 정말 삼식이도 힘든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기회 잡으면서 함께 할 거고, 앞으로 7월달 또다시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갔을 경우 현금 보유량 늘리고, 그쵸? 밑에서 급락한 주식들을 좀 담아보기도 하고요. 현금 보유 갖고 가시면서 마이너스 폭이 지금 40%인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주식들 또 추가 매수도 고려하시면서 항상 올라간 주식들이 계속 올라가는 장세가 반도체에서 펼쳐졌지만, 그러한 흐름들도 이제 연말 가면은 끝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지속하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연말에 펼쳐질 테니까 40% 급락했을 때 왜 앞으로 기회가 되는지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이번 어려운 시기 같이 투자 전략 짜 나가시면서 다음 올라갈 하락이 또다시 기회가 되는 주식들 공략하실 분들께서 슈퍼게임 공방 1위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번 6월달, 5월달, 6월달 하락한 주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락한 주식들 중에 또 반등 가능성이 높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 나가실 분들 미리 입장해 두시고, 힘드셔서 하락 속에 기회가 있다는 포인트 알고 계시고, 제가 그 전략 부분들 계속으로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셔야겠죠. 5027-028번에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6월달 하락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락한 주식들 위주로 영상 갖고 오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 저점에서 수급들은 어떻고 어떠한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고, 저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한 주식들 중에 좀 걱정이 된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말씀도 드리겠고, 반등 가능성 큰 자리다 드리겠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는 주식들로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하락 이후에는 반드시 또다시 상승이 온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